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6월 평가원의 총평을 마치면서 지금 총평의 전체적인 문제 분석을 하느라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마음을 토닥거릴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게스트 영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재빠르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 선생님은 지금 주제가 6월 평가원에 대한 비하인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을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생님이 6월 평가원 시험쯤 됐을 때는요, 아이들로부터 시험 끝나자마자 보통 문자나 DM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번 시험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시험 친 내용들을 사진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하는데, 이번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에게 쏟아지듯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저는 손이 떨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시험지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은 정작 시험지를 봤던 건 모든 시험이 완료되고 시험지가 올라왔을 때, 평가원에 올라왔을 때 한 늦은 저녁쯤 시험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데, 아시죠?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낯설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13번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13번의 문제를 보자마자 선생님도 이제 직감적으로 왔죠. 이거부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B에 시냅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빈칸이 2개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근데 밑에 나와 있던 여기 나와 있던 DNA 표 안에 뭐 마이너스 80이든 30이든 제로든 나올 수 있죠. 선생님도 경험해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많이 힘들었을 법했던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전도 문제를 할 때 일단 맨 처음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의 숫자 값을 넣어보는, 소위 말하는 귀류의 방법을 여러 가지 쓰는데, 이번에는 선지 안에서 보여줬던 것도 잘 들어맞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저 문제 풀다가 마지막에 숫자 값을 다 찾아내고 이 문제 징그럽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여러분 우리 진짜 흥분의 전도를 풀어보는 친구들이라면 마이너스 80 옆에, 여러분 여기 이 B라고 하는 이 값을 누가 마이너스 80을 미리 잡고 시작을 합니까? 그 마이너스 80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무도 여러분 예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값은 30이나 제로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어렴풋이 라인을 잡아가면서 문제 푸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맴돌면서 시간이 꽤 오래 지체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긴장감이 증폭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긴장이 점점점 되면 사람이 신기하게 뭐가 정신이 없다? 그 뒤에 문제들에서 분명히 내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어서 뭐가 안 보인다던가, 문제를 잘못 읽는다던가, 아니면 그 뒷부분의 문제들도 그렇게 6월 평가원 치고는 편안한 문제인 건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시험지 선생님은 그날 해당 시험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고, 그날 저녁에 선생님이 바로 현장 강의가 있어가지고 현장 강의에 달려가서 아이들 토닥토닥 거리느라 바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설 강의 마무리하면서 한 주말 정도를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로부터 왔던 전화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아니면 D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연락하기가 진짜 바빴거든요. 연락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어서야 좀 뭔가 진정이 되면서 멍하니 있는데, 어떤 학생의 그 말귀가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어떤 말이 맴돌았냐면, 선생님 제가 1년 6개월을 미친 듯이 달렸다. 제가 올해 현역은 아니고 작년에도 생명과학을 했던 저인데,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 내가 정말 진짜 선생님 다른 과목 말고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말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이 됐어요. 선생님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간은, 사람은 그 유전자 안에,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안에 불안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명과학 쪽이어가지고 너무 여러분 다큐로 들을까봐 이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천천히 알려줄게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도 막 인간들은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지. 여러 사람들 중에 분류가 얼마나 많겠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막 달려나가고 막 이렇게. 저 멀리 얘들아, 사과가 보이는 거야. 나무 밑에 그냥 사과 주렁주렁 열려져 있는 열매를 보면서 우와, 열매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생각 없이 무작정 왁 하고 달려가서 먹을 생각에 달려갔던 그 사람 또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은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맹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거든. 그 주변의 맹수들로 인해서 방금 아주 낙천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의 인류의 역사 안에 잡아먹히고 뭐하고 그러면서 점차 유전자가 사라지고, 그러면 어떤 유전자를 가진 여기 저 열매 주변에 뭐 없나? 아니면 저 열매는 진짜 독이 없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나름 불안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저게 진짜 맞나? 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지금 기본적으로 현대인에게서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불안이 어쩌면 생존 본능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말, 그런 말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알죠. 시험을 진짜 잘 친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점수가 낮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6월 평가원은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챔피언이 지난 시즌 챔피언인데 이번에 잠깐 연습 경기하는 스파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나왔는데 링 위에 올라갔더니 스파링에 해당되는 연습 상대가 마동석인 거야. 그러면은 순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6월 평가원 시험지는 6월보다는 여러분 좀 있다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6월 평가원 시험지를 보면 내가 진짜 그렇게 떨었던 시험이 맞나 싶은 마음이 들 거랍니다. 그래서 6월 치고는 좀 앞서 나온 시험지들의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불안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뭘 해줘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숫자로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옆에 무언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애플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알죠. 여러분 애플의 이 회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10년치의 주식 주가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멀리 제3자 입장에서는 처음과 끝이 보이면서 와 진짜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여러분 그 안에 조그만하게 좀 더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매끈하게 올라가는 인생도 없고 그다음에 멋있는 제품도 없고 회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 거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던 애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예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나라고 매번 다 뭐 잘 치고 붙진 않았을 거 아니야. 떨어졌을 때 그때 머릿속에 들었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또 저 1년을 도서관에 저 차가운 의자에 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막막하다.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결과값이 여러분 항상
깨끗하게 아무런 꺾임도 없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내가 현장에 있는 애들한테 가끔 얘기하거든. 너희는 인생에서 가장 제일 똑똑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그럼 애들 눈빛이 제가요? 진짜요? 그만큼 많이 문제를 풀고 틀리고 문제 풀리고 틀리고 시험에서 어쩔 때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 예전에 이 정도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까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 생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똑똑한 시기를 국영수 탐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해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우상향하는 가운데 조금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다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6월 평가원에서 조금 약간 잔소리를 좀 하면은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문제 있죠. 이거 여러분 대표적으로 DNA표나 OX표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44예요. 정답률이 44 물론 알고 있어요. 16번이었기 때문에 16번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번호가 주고 있는 문제의 배열이 주고 있는 여러분들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예측을 좀 잠깐 하면은요. 우리의 여러분 EBS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이미 DNA표나 그다음에 OX라고 얘기하는 걸 DNA 합도 내고 OX도 같이 결부되어서 그 표 자체가 이렇게 귀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큼지막하고 그다음에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9월 평가원은 지금 이 문제가 16번 즉 뒤쪽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그 정도까지 어렵게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9월 평가원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앞번호로 보내겠죠. 저라면 앞번호로 보내요. 6번이나 7번이나 저 앞쪽에서 여러분 DNA표나 OX표 작년에 수능에서 정답률이 30%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저 앞쪽으로 첫 페이지 또는 두 번째 페이지 여러분 사람이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부터 무언가 시간이 지체되면 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DNA표나 OX표와 관련된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의 DNA표, OX표 특강. 자, 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게 유전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7번의 문제죠. 물론 정답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는 유전병은 유전병 뭐 이러잖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의 그 스타일이 되게 유사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그냥 좀 살짝 더 예측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EBS는 단일인자나 다인자 사실 단일인자와 다인자 문제를 엄청 잘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청은 7월 교육청은 이미 단일인자와 유전병을 결부해서 유전자형 안에 비분리도 시키고 결실도 시키고 문제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자도 마찬가지고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 다인자 유전병이 나왔거든요.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 다인자 유전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률이 처참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유형의 유전병도 있지만 이거 말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문제 안에 유전병 문제 중에 단일인자, 그 다음에 유전병, 그다음 다인자의 유전병 이런 유전병에 관련된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가 너무 귀엽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유전병이라뇨. 노노노노. 저는 제 전략을 들어보세요.
이번에 또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직업을 오랜 시간 동안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니까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귀여운데, 이제 귀여워서 무서워, 얘들아. 애들이 뭐라고 전략이라고 하느냐면, 아까 애들이랑 통화하는 쪽쪽 다 그래. 선생님, 제 전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 비유전은 다 맞고. 그죠? 비유전이 선생님 35점이라면서요. 비유전 다 맞고. 그 다음에 세포주기, 세포분열, 그 유전 문제 중에 절반. 그거 딱 맞아도 42점이니까. 전 유전병은 버릴래요. 뭐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유전병입니까? 저는 유전병 하나 딱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유전병에 대한 또 다른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왜 유전병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전병 문제가 되게 다양하다. 예를 들어 DNA표나 OX표가 섞여져 있는 유전병 문제도 있고, 단일 인자랑 섞여져 있는 유전병, 다인자, 가계도, 이렇게 모든 곳곳마다 유전병이 섞여져 있는데, 사실 이 유전병 문제 한 문제를 들여다봐요. 그럼 들여다보면 알고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를 들어 DNA표와 OX표라고 얘기를 하면 DNA표 OX와 관련된 해석이 한 60%, 많으면 80%입니다. DNA표나 OX표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 그런데 자녀가 왜 돌연변인가 라고 하는 마지막 20%, 30, 40의 유전병을 딱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병을 공부하는데 알고 보면 DNA표나 OX표의 가장 난이도 높은 최상급의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었던 DNA표나 OX표에 해당되는, 이게 단순하게 그 영역에 해당되는 DNA표나 OX표는 많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유전병 문제 안에 보면 DNA표가 이만큼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유전병에 해당되는 해석이 필요한 거, 또는 단일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인자 안에 들어있던 표현형이라든지 유전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실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챙겨 넣는 유전병 문제라든지, 알고 보면 유전병을 공부하고 유전병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유전병만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DNA 표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고난이도 문제도 접근하게 되고, 기출 문제 안에 단일 인자나 다인자나 이런 형태를 여러분 알고 보니 다른 데 찾지 않더라도, 고난도 문제를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엔제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기출 문제 안에서 다양한 유전의 난이도 높은 부분을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한테 각각의 유전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유전병을 덮어두지 말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들여다보질 않지. 그러니까 내가 같이 들여다보는 거야. 손 잡고, 그 다음에 옆에서 귀 쫑알거려 가면서 하나씩 얘기해주고, 그러면 혼자는 용기가 잘 안 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있으면 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은 그런 의미로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병 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또 같이 한번 냅니다. 뭐 현장 애들도 현장 애들이지만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지금 현재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고,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쌤, 제가 며칠 동안 버릴까 말까를 진짜 고민했다고. 고민했는데 내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해놓은 게 또 아깝기도 하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마음 먹었으니까 하나씩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약점 보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점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버리려고 했는데 이걸 좀 약점 보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형태의 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선생님 6월에는 원래라면 좀 그 100일의 기적으로 조금 당길까도 생각했는데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이라고 해서 DNA표나 OX표 그다음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은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전병 특강. 그래서 그 유전병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7월에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 앞에 있었던 13번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전도나 근육이나 그 옛날에 우리가 알던 전도 근육이 아닙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되게 세련돼졌고 그 다음에 또 그 딱 우리가 옛날에 알던 마이너스 80 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근육, 그다음에 또 전도라고 얘기하는 애들을 좀 새롭게 봐야 되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선생님이 전체적인 정리 정도를 좀 합니다. 뭐 기출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에 있었던 6월 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다 나왔죠. 그 안에서 중요하게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요즘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짚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100일의 기적 안에서 전도나 근육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들어가면 이런 약점 보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총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킬더킬 고난도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의고사도 실전 모의고사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한 이틀 정도 머릿속으로 너희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툭툭 털고 다시 이렇게 영상 클릭하고 공부하고 책상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별거 없다 공부하자 라고 얘기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 박지향 선생님이었습니다.